안녕하세요 친구들. 나래채빵 영상 재미있게 보고 있나요? 나래채빵 첫 번째 파트는 여러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당당한 자기 표현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방법,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져야 할 착한 생각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래채빵 두 번째 파트에서는 초점을 넓혀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진로 설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는 도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도서는 통합사회를 잡아라 1편으로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자연, 산업과 도시, 인권,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 각각의 요소를 살펴보기 전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관점이란 세상에 대해서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물이 반 정도 들어있는 컵을 두고 누군가는 반이나 남았네 라고 하고 누구는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인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를 알고 있나요? 처음에는 좋은 일처럼 여겨지는 것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이 닥쳐 슬퍼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복이 된다는 이야기죠. 사건은 변함이 없지만 시간이 흐른 뒤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건강한 관점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통합적 관점이란 무엇일까요? 통합적 관점은 사회 현상에 대해 시간적, 공간적, 사회 구조적,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OECD 국가 중 한국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사회 현상을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단순히 우리나라는 살기 안 좋은가? 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자살률이 높은 국가로는 또 어느 나라가 있는지, 이러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겠죠. 또 입시 경쟁이 치열해서인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지, 노인 빈곤이 문제인지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분석도 해봐야 합니다. 어쩌면 자살 증가 원인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등 사회 윤리의 변화 때문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을 들여다보면 사회 현상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관점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면 이번에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해 알아볼까요? 2. 자연 속에서 가꾸는 삶과 사회, 자연환경과 인간. 자연환경은 의식주를 포함해 농업, 경제, 문화 등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비가 내리는 열대기후의 사람들은 뜨거운 땅의 열기를 피하고자 집을 높이 올려 짓고 빗물이 빨리 빠지도록 지붕 경사를 가파르게 만듭니다. 또한 산에 불을 질러 밭을 만들어 농사를 짓지요. 반면 높은 산지와 고원에서 시작된 고대 아메리카 문명은 봄처럼 따뜻한 날씨가 유지되는데요. 이곳 사람들은 경사가 완만한 집을 짓고 산비탈을 일구어 논밭으로 만들어 감자와 옥수수 등을 재배했습니다. 이곳이 감자와 옥수수의 원산지이기도 하지요. 이처럼 자연환경은 인류의 문명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여전히 현대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예를 들어 무더위가 오랫동안 이어진 해에는 에어컨과 선풍기 판매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반면 여름이 조금 선선하다 싶으면 냉방 제품의 수요가 감소해 판매량이 줄지요. 그러면 일자리가 감소하게 됩니다. 날씨가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인간은 자신들이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이르러 인간은 자연을 자신들의 이익과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큰 댐을 짓고 산업단지나 농경지를 만들기 위해 갯벌을 매립하고 간척지를 만들어 자연을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등 생활 폐기물을 무차별하게 버려 자연을 오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은 이제 예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삶의 터전인 자연을 지키기 위해 이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과 시민들이 친환경적인 생산과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은 이윤의 일부를 환경보호 활동에 사용하거나 제품 생산 시 환경오염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전략, 분리수거 등의 노력을 펼쳐야 합니다. 3. 산업의 발전으로 변화된 사회, 생활 공간과 사회. 18세기 인류는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농업 중심 사회를 공업 중심 사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생활 공간은 농촌에서 도시로 변하였지요. 1800년대까지는 전 세계 인구의 약 2.5%만이 도시에 거주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90%가 넘어 10명 중 9명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주택, 공장, 도로 등이 늘어나면서 시가지 면적이 넓어지고 숲, 초원 등과 같은 녹지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도시화는 직업을 분화시키고 개인주의 가치관을 확대시키고 속도적인 삶을 추구하고 대량 소비 문화를 유발함으로써 인류의 생활 양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인류의 생활 양식 변화는 폭우, 열섬 등과 같은 생태환경 악화, 물질 중심 사고로 인한 인간 소외 현상을 가져오는 등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계획을 세우고 공원이나 생태하천 등과 같은 녹지 공간을 늘리는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4.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인권 보장. 과거에는 신분에 따라 사람들을 구분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은 동물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지요. 인간은 존재 자체로 존귀하며 신분, 인종, 성별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하지만 모든 인간들이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희생이 따라야 했습니다. 노동자, 여성, 흑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무시와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시선이 개선되었고 선거권도 갖게 되었고 그들을 위한 복지도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들을 향한 시선이 개선되고 제도적 장치도 많이 생겼지만 여성과 아동, 이주 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차별받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월급을 받고 일하며 임원의 자리까지 승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무려 200만 명에 이르는 이주 외국인들은 일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들을 보듬어야 하는 노력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사회적 소수자들을 단순히 돌보는 것을 넘어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인권은 무엇일까요? 현대사회에서 인권은 주거권, 안전권, 환경권, 문화권 등 삶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간은 경제적 부담 없이 일정 크기 이상의 공간에 거주해야 하고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살고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인권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였다면 오늘날의 인권은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보장하는 권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5. 보이지 않는 경제를 내 손에, 시장 경제의 이해. 자본주의는 16세기부터 시작돼 지금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자리 잡았습니다. 어떤 물품을 어떻게 생산하고 나눠줄지를 국가가 계획하는 사회주의 경제체계와 달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나눌지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합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이란 어떤 대상을 놓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거래하는 모든 공간을 의미합니다. 물건을 직접 팔고 사는 시장뿐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 주식시장도 모두 시장에 포함되지요. 시장에서는 어떤 물건을 어떻게 얼마에 팔지 아무도 정해주지 않지만 적절한 가격에 물건이 거래됩니다. 이와 같은 가격의 시장 조절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며 시장 참여자에게 상품의 가격과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시장 참여자들의 비용을 낮추는 기능도 하지요. 그런데 잘 돌아갈 것만 같았던 시장도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공급자가 담합을 해 품질이 좋지 않은 물건을 비싼 가격에 파는 모습 등이 나타난 것이지요. 이윤을 추구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윤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나쁜 일도 서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환경오염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공장의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지 않고 몰래 매연과 폐수를 그냥 내보내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자연환경이 오염되겠지요? 환경뿐만 아니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자유로 발생하는 빈부격차 문제도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 이윤 추구라는 목적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연대하여 공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고 쾌적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정부는 독점 기업의 횡포나 담합행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감시해야 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 인플레이션, 급격한 경기 변동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 경제 정책 등도 시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려면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데 정부는 이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가게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있지요. 우리 역시도 상품의 소비자로서 다양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합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기업이 있으면 이를 감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 주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적절한 임금과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노동자로서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하고 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도 길러야겠지요. 영상 시작 부분에 안내드린 관점에 대한 내용 기억하시나요? 사회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다양한 시각에 맞춰 분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편은 통합 사회를 잡아라 2편으로 정의, 문화, 세계화, 지속가능한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안녕.